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있죠? 이어서 봅니다. 아까 대답하라고 할 때는 안 하시고 이제서야 뭘 쉬는 시간만 되시면 그냥 하실 얘기들이 많으시죠? 191페이지 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자, 결정 계속 보는데 주택분에 대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일단 주택분 종부세 과세금 구하는 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일반적으로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한다?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80% 곱한금액이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얼마?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9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몇 프로? 80% 곱한금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아래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요.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건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속 토지만 소유하는 건 아니고 1주택과 A라는 1주택과 또 다른 주택이 있는데 이 B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는 을이고, 자,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래서 1주택과 다른 주택에 있어서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는 거예요? 1세대 몇 주택자?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니까, 자, 이 갑이 소유하는 이 A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공제? 3억 기초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기초공제 3억 원을 공제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누구냐?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할 말한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를 말하고요. 이 경우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고요. 금방 봤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예요. 1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이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고요.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살짝 밑줄이요. 합산배지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하여튼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급번 1세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1세대 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그라미 A는 다음의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과세기준제 주택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이 적용한다는데, 자, 동그라미 A번이 있잖아요.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미분양 매입임대에 어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길게 되어 있는데, 자, 임대주택이요.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그러면 종부세 부담에서 좀 자유롭게 되죠? 다주택분들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 몇 채가 있을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얘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니까, 자,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초공제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이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등록 문화재도 제외합니다. 그래서 A번 하여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밑줄 쫙,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주택, 이런 애들은 주택수 계산을 제외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 하나가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도 있고 등록 문화재주택도 있습니다. 집이 세 채지만 1세대 몇 주택자로 봐?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양가로 2번 토지과세표준 봅니다.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 과세표준도요,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바로 바탕색 박스를 보시면 돼요.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얘도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80% 곱한 금액입니다. 별도 합산대상 토지도요, 바로 결론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바탕색 박스를 보시면
별도 합산대상 토지도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자니까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뭐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곱한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기억하시고 세율 및 세액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뭘 빼냐면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빼고 또 이따가 보는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있으면 그 받을 때 그걸 또 공제한 금액인데요. 그래서 구하는데 일단 세율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 제목 세율에 이미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 1번 그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있잖아요.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종부세 세율은 그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0.5%부터 최저 0.5%,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2%까지 0.5 몇 단계로 되어 있냐면 과표관이 5단계 초과누진세율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종부세 주택분 세율은 처음과 끝을 외우셔야 돼요. 0.5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0.5%, 2%까지. 아까 주택분 종부세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배웠냐?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이에요. 재산세는 참고적으로 우리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 일반 별장을 제외한 별장 아닌 별장을 제외한 일반 재산세 주택 세율은 주택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었어요? 0104, 0104, 0.1에서 0.4%,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었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리듬을 타면서 외워야 돼요. 052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그래서 그 과세표준 금액이 6억 원이할 때 1,000분의 5부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시험에 최근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종부세에서 틀린 거 고르라 문제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3이 적용된다. 그래서 0.3%. 자, 그러면 이게 맞냐 틀리냐 저 질문에서 자, 주택분 종부세요. 만약에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든 뭐든 자, 그 과세표준 금액이 5억일 때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했으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고 그러신 분들은 그 답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고 자, 0.52 5단계 총원세율 이렇게 외운 사람들은 최저가 0.5니까 자, 과세표준 금액이 5억일 때는 0.3%? 1,000분의 3? 무조건 틀린 거죠, 여러분들? 최저가 뭐라고요? 0.5%부터. 그러니까 0.52 5단계 총원세율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표 아래에 동그라미 2번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공제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이중과세세 공제예요. 동그라미 A번이요. 바꿔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고요. 어떤 거냐 한번 보세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세를 공제한다. 살짝 미치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중과세를 피하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을 보유하는데 경기도 광명시에 있고요. 만약에 B라는 주택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B라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그러면 먼저요. 광명시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A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원구청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해요. 그런 다음에 개인별로 합쳐봐요. 개인별로 이걸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런 경우에요.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2차적으로 이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문제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이 부분에 지금 뭐가 과세돼 있어요? 재산세. 재산세가 이미 과세가 돼 있으니까 이중과세가 되니까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빼야 돼?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뭐로요? 종부세로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행지금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유세가 이원화되어 있다. 뭐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냐? 재산 보유세가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뭐로?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부세 도입됐을 때
아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한번 좀 내고 있는데 왜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또 부과하느냐, 똑같은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중과세 위헌, 그래서 위헌 소송 제기했었는데 자 합헌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뭐로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세계에서 뭘 뺀다고요?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자 그 얘기예요.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B번이 이제 여기 이제 작년 시험에 지문에 나왔었어요. 동그라미 B번 위 A의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잖아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 또 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적용받는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바꿔서 냈는데 어떻게 바꿔서 냈냐.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적용되기 전에 세액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아니고 자 가감 조정하면 가감 조정된 세율, 세액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될 때는 그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걸 공제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그 자세한 이제 이중과세 세액 계산하는 것은 복잡해 가지고요. 그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직접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공제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자,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이 경우 아래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기한별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이고요. 자, 연령별로 보기한별로 1세대 1주택자에서 공제해 주는데 주의할 것은 시험에 한 두 번 나왔는데 신문에 1세대 2주택자는 이런 세액 공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토지분, 자,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는 이런 세액 공제 혜택 못 받아요. 반드시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토지인지 주택인지 재산세하고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지 주택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잘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먼저 연령별로 1세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데, 물론 취지는 이런 거예요. 기초과정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취지는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예요.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퇴직연금 사람들이 뭐 한 2만 명인가가 퇴직연금을 깨고 집을 샀다고 합니다. 연금 받느니 이자 이율이 낮으니까 연금 받느니 1점 몇 프로? 그러니 차라리 연금을 깨가지고 집을 사놓으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퇴직연금 깨서 집을 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좌우지간 하여튼 사람들이 부동산을 주택 같은 것을 재산 증식 그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또 땅덩어리인 상품 인구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 지방 소도시는 모르겠지만 지방 소도시도 근데 땅값이 엄청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특히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당분간 인구가 급격하게 막 갑자기 막 줄지 않는 한은 서서히 어차피 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살아생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최고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유망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40만 명이 따져 있고 따놓고 그 중에서 한 4만 명이 뭐 개업을 하고 있고 뭐 대충.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되느냐? 아유, 여러분, 경쟁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변호사도 그런데, 심지어 변호사 시장도 그런데 경쟁 없이. 음식점은요, 음식점은 무한 경쟁 시장하고 똑같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훨씬 나은 거지. 그래서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지난주에 얼핏 뉴스 나오기를 매년 지금 옛날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인구,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된다. 또 주택관리사처럼 상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신문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상대평가로 이거 전환하는 것을 뭐 고려한다.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상대평가. 근데 유예기간을 둬야 되니까 뭐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서 상대 공청회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요번에는 좀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계속 중개사 개편 제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공인중개사는 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지금 그 다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19만 명, 2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응시하는 인원이 거기다 4인 가족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한 100만 명 정도 그 편대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개편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5년 유예를 준다고 하지만 만약 상대편 거를 개편한다? 사람들이 지금은 나는 합격할 거니까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조금만 지나보세요. 오씨, 나 이러다가 나 진짜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저랑 손잡고 머리띠 들고 가야지 이제. 광화문으로 가야지 이제. 에? 폐지하라고 이제 가요. 그런데 어떻게간에 현재 지금 막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간에 하여튼 부동산이 이렇게 유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역시 자 보시면은 그래서 잠깐요. 그래서 요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강남에 어떤 사람이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종부세 대상인 주택이 됐어요.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투기 목적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정년퇴임해서 소득도 없는데 매년 종부세 내라 이러면 억울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별 세액공제요. 자, 밑줄입니다. 과세기일연제 만 60세 이상인 1세 주택자 밑줄이요. 다음에 연령별 공제하는데 반드시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1세 주택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표를 보세요. 60세 이상 65세 미만 64세까지는 산출세액 몇 프로? 10% 공제해주고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공제 70세 이상 몇 프로? 30%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니은번 보유기한별로도 세액 공제해주는데 또 밑줄입니다. 1세 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일연제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이상 보유로 바꾸겠죠 이거. 자 바꾼다 그러면 3년 보유하면 못 받아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한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이 20% 공제해주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 40%를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단독 소유 1세 주택자고 나이가 70세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최대 세액공제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70%까지 중복공제가 허용되니까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부담 상한이 있잖아요.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본문 한번 제가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부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이걸 총세액 상당이라고 하는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계산한 세액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총세액 상당액이 뭐냐?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합친 세액입니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밑줄은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이게 150%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이 올해 150을 못 넘게 하는데 이게 이제 300%였다가 예전에 150%로 바뀐 그 해에 300%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0분의 150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196페이지요. 동그라미 니은번 자 동그라미 니은번 이중과세 세액공제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중과세 세액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부담 아니구나. 그 19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액은 똑같아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동그라미 2번 아니구나. 이거 갑자기 지금 팍 넘어가 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 장을 넘겨버렸어요. 어쩐지. 그래서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150%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참고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이런 데서 막 뽑아서 바꿔서 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종부세. 195페이지 양가로 2번 토지에 대한 세액입니다.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있죠? 그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동그라미 1번 제목 옆에다가 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세액 제목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얘는 처음과 끝을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세율은 과표관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이중과세 세액공제 똑같아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요? 재산세 공제하고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그라미 B번 내용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감 조정된 세율이나 또 세부담 상한선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가감 조정되거나 그 세부담 상한 적용받은 세액을 적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세부담 상한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줄인가요? 100분의 얼마? 150.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무조건 몇 프로냐? 150%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근데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재산세는 달랐었어요. 자, 세부담 상한선 비교해 보면 제가 재산세하고 종부세 비교는 이제 5월달에 요약집이 나오겠지만 제 카페에 오시면 어떻게 제가 재산세까지만 자료 올려놨어요.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어제 못 올렸고 제가 아마 내일 정도에는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늦게는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종부세하고 오늘 이제 배우는 부분은 다 올려놓을게요. 핵심 요약 정리를 제 카페에다가 자 여기 보세요. 세부담 상한 있잖아요. 보유 세부담에 급정간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재산세하고 비교해 보면요. 다 그 다운받은 거기 다 나와 있지만 비교돼서 자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토지 건축물 같은 것은 부자들이니까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 못 넘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몇 프로? 150%를 상한선으로 하고 150%를 상한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은요 서민들 관계되니까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닦아먹은 내용들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까지는 6억 초과는 몇 프로? 130% 상한선이에요. 근데 종부세는 자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주택이든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부자들이다 보니까 종부세는 토지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세부담 상한선이 150%입니다. 재산세에서 주택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3억 초과면 6억 초과면 130%. 자, 못 넘게 합니다. 전년도 세계. 그죠? 요거 그래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재산세에서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만약에 10만 원 냈다. 올해 19만 2천 원 계산됐다. 얼마나 납부한다? 150만 원. 15만 원. 그래서 이게 세부담 상한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부담 상한 비교합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다? 150%입니다. 토지분 주택분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195페이지 하단에 그 제목 옆에다가 또 뭐라고 써놓냐면 땡땡 해놓고 3단계 초과 도진세. 그 195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제목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몇 단계? 3단계 초과 도진세. 요거만 알면 돼요. 청구받고서 알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이중과세 세액공제 똑같고요. 세부담 상한 똑같습니다. 100분의 150. 다섯 번째 줄에 100분의 150몇 줄이야. 그래서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150%. 전년도 총 세액상한도에 150%못 넘게 합니다. 양가로 3번 과세구 및 세액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이고 주택의 동그라미, 토지의 동그라미.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양가로 3번 과세구 및 세액에서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습니다. 건축물 종부세액이 아닌데. 동그라미 2번 또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종합의 동그라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별도의 동그라미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습니다. 자, 과세대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 표로 쫙 지금 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만 196페이지 과세표준에서 공시가격 합한금액 주택분 196페이지 하단에 공시가합한금액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 80% 곱하고 그 당구장 표시 1세대 1주택은 근데 3억 원의 기본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공제로 아예 뭐 의미는 뭐 비슷하지만 기초공제로 고쳐놓고 기본공제를 기초공제로 고쳐놓고요. 아까 일반적 단독소 1세 1주택자는 과세비율 결정 시 기초공제 3억은 더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197페이지 제5절 비과세입니다. 자, 고개 한번 드시고요. 어깨 한번 또 돌립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면서 197페이지 제5절 비과세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종부세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 등의 준용 법입니다. 법률 등의 준용.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세 이를 준용한다 밑줄 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시험에서 종부세 대상 인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연히 종부세도보다 비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양가로 이번 준용의 제한 같은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당연히 또 납세 절차도 또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인데요. 자,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로 합니까?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둘 다 6월 1일로 똑같습니다. 양가로 2번 납세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종부세 납세의 납세 의무자가 개인인데 그 앞에다가 거주자인 개인 앞에다가 거주자인 개인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거주자인 개인. 자, 그래서 정확하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밑줄 짝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니까 거기다가 또 밑줄 쫙 꺼가지고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니까 밑줄 쫙 꺼가지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디라고요? 원칙적으로 주소지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일 때 주소지 없을 때는 이제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자, 부동산을 제가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여러 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문제에서 이제 거주자인 개인일 때, 개인이 거주할 때 납세지는 그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일 때는 어디? 주소지. 자,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요. 부동산 소재지로 바꿉니다.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납세 절차 봅니다. 양가로 1번 부가징수 및 납부장소. 종합부동산세는 동그라미 1번 부가징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밑줄인데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당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밑줄자. 그래서 종부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납기가 무조건 언제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0일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시험에서 살짝 소개해요. 주택분 종부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는 납기는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로 한다. 그럴듯하죠? 재산세가 그런 거지.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니은번 시험에 2번 나왔네요.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를 중립사고 정한 때는 납세 보유세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품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비출이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그래서 자, 27회 시험 때는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옳음짐으로 나왔고 작년에는 장식용으로 나왔고 그래서 2번 나왔습니다. 납기시 5일 전까지 발부. 재산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시 며칠 전까지 발부? 5일 전까지 발부해 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선택적 신고납세요.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과세표과 세액을 당연도 역시 밑줄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이 경우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거기서 날라온 거 내가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원칙 정부과세인데 신고납부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 줘야 됩니다. 납부장소 읽어보시면 되고 199페이지 결정과 경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입니다. 자, 금전 납부 원칙에 예를 들어서 물납 종부세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허용 안 된다는 거, 물납할 수 없다는 거.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서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땡입니다.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허용됩니다. 분할 납부 요건 및 기한입니다.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재산세도 분할 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는데 종부세 똑같습니다.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 개의 일부를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전반이고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납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 쫙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재산세도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뀌었죠 올해? 자, 개정세법. 근데 종부세도요, 보세요. 분할 납부는, 자, 종부세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택부인 토지부인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분납기한도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종부세는, 자, 종부세는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는데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다음 연도 2월 언제?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납기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분납기한도 무조건 다음 연도 2월 15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이랬었잖아요. 아니고 안중근 의사 일본 놈들한테 사형당한 날에 다음 날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2월 15일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요.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요. 재산세는 1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납기내 최소한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이거였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표현이 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9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400만 원. 똑같습니다. 자,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의 금액 똑같습니다. 납부할세액이 재산세나 종부세나 1,800만 원이다. 각각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얼마? 900만 원. 자, 똑같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역시 납세 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할 납부하는 때는 종부세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 빗줄이요. 10일 전이 아닙니다. 기한 내에 그냥 신청서에 제출하면 돼요. 밑줄. 부가세, 종부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서 부과된다. 밑줄. 그래서 종부세 부가세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종농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가세는 우리가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20%. 자,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충 내용은 200페이지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여기서 시험을 낸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201페이지 1번 문제 한번 기출문제 한번 과세대상 여러분이 아까 어려워했으니까 요거만 요거 과세대상만 살짝 한번 봅니다. 24회 기출문제 종부세법상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자 얘는 어느 형의 토지예요? 종중 소유 농지, 종중 소유 임야는 어느 형의 토지예요? 분리, 소유 분리.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임야는 원칙 종합합산인데 예외적으로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니까 뭐가 돼? 분리.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종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뭐니까? 비과세되니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불확장형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상가든 공장용이든 고불확장용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종부세상 아닌 거 모두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아닌 거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 정도는 대상인 게 있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202페이지 2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것만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2번 문제만 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업번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상상해야죠.
차고용 토지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차고지. 자, 뭡니까? 별도 합산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돼야 하네요. 됩니다. 별도니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고요.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자, 그러면 얼마씩 나눠줘요? 부부 공동명의니까 5억씩. 그러면 종부세 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공장용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경우. 골프장용 토지 뭐예요? 토지 나오면 토지용을 무조건 구분해야 돼요. 토지는, 얘네 골프장용 토지는 뭐예요? 고율분리.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상이 아닌 거 고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아니냐?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아니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문제를 풉니다.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잠깐 어디로 가시냐면 제가 종부세에서 요거 한다고 하다가 그냥 지나왔는데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앞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182페이지 양가로 7번 182페이지 양가로 7번 세대에서 동그라미 4번 자 보겠습니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위 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 답이 출제입니다. 포인트는 5년 동안은.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원래 결혼 전에 남자가요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여자가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혼인 전에. 근데 세대를 합쳤어요. 그 합치기 전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돌싱들이었나? 원래 각자 1세대 1주택자로서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아까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도 받고 그 다음에 기초공제 3억 원도 받았잖아요. 그랬었는데 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혼인했어요. 1세대 2주택이 돼. 그러면 기초공제 3억 원도 공제 못 받고 그 다음에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 이런 것도 못 받아요. 그러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졸지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고부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써 과세기준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는 괜찮아요. 양측 모두 60세 이상인 것을 요하지 않고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이래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쭉 미칩니다.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5년 동안은 역시 효도 과정이 부모님 모시고 위해서 세대를 합쳤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됨으로 인해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가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자, 그래서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로 안에 합가한 당시에는 60세 5년 동안은 그 가로 안에 5년 동안에서 가로 안에 세 번째 줄 합가한 5년 동안에서 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만 이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 높지 않지만 한번 자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57세에 부모님이 57세에 합가했어요. 부모님 57세에 합가를 했는데 요즘은 이 연로자의 어떤 기준을 요즘은 그 60세면 아주 정년 퇴임에 맞춰가지고 한 건데 연로하신 노부모님 동고부양으로 했을 때는 이건 조금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1세 1주택자에 대한 연로자 공제 60세 이상 요 공제는 그 정년 퇴임과 관계돼 있으니까 60세로 해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60세, 요즘 정년 퇴임, 정년 나이를 또 너무 올려버리면은 젊은 애들이 또 취업을 못하니까 또 일자리를 뺏는 게 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인데 57, 노부모 동고부양은 60세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몇 세로? 70세로. 100세 시대인데 10세로 올려야지. 자, 60세가 요새 그 노인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청춘이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게 청춘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정년 직장 다니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무슨 뭐 교사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저 정년 퇴임하시면서 제가 이제 57세, 58세, 59세 되신 그 분들이 많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합니다. 제 카페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 보면은 그 연령대 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자, 이제 퇴직을 앞두고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이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 그러면서 제 인생의 제 2모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가. 맞습니다. 인생 이제 60부터 이제 제2 인생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 경제적인 활동 안 하고 그냥 놀아버려요? 그럼 너무 길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60세부터 이제 공부해야 할 나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60세에 넘어서 60 전후로 하신 분들이 합격생들이 많습니다. 학원에서 다 공부하시면 머리가 굳어서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58세에 전국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전국 수업 발표할 때 아유 그 58세 전국 수업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분은 뭐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분이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지. 죽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하여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자, 여기 봅니다. 57세에 학과를 했어요. 근데 학과 한 날부터 원래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원래 각각 1세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 노부모 동거부양은 몇 세부터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60세. 그러면 60세 이전에 학과했을 때는, 자, 예를 들어서 뭐 63세가 이렇게까지, 원래는 학과 1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를 들어보는데 62세인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학과 한 이후에 60세에 도달한 때는, 자, 60세가 된 이후에 요 기간만 어떻게 한다? 요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줘야지, 당연히.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부영역에서 세대 합치는 거니까 60세 이전에 학과했을 때는 65년의 기간 중에서 60세가 된 이후의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다 봤고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소득세, 국세 중에서 소득세로 갑니다. 자, 여러분 204페이지로 갑니다. 204페이지 소득세 총설입니다. 자,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제1절 소득세 총설입니다. 1, 2월 과정에서도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소득세 개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거죠.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입니다. 특징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부부 합산하지 않고요. 또 소득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제가 지난 시간에는 다 이렇게 판사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는 8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자, 기타 소득 해서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얘네들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근로소득 발생했어요? 또 임대업 하면서 상업소득 발생했어요? 그럼 전부 다 합산합니다. 또는 뭐 이자소득 발생한 게 있어요?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로서. 그 다음에 분류과세. 광식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요. 얘네들은 따로 이제 분류해서 얘네들 과세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소득은 8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납세. 자,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양가로 3번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원래 세분하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만 열거해 놨습니다. 종합과세라는 거 아까 봤었잖아요. 종합과세라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아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도 발생하고, 만약에 근로소득도 발생하고, 사업소득도 발생하면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줄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분류과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밑줄입니다.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로 어떤 게 분류과세하느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한다. 밑줄이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상업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산해야 돼요? 아닙니다.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땡. 포함하여 과세한다. 땡입니다. 뭐 한다고?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따로.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기초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보고 갑니다. 과세기간, 소득세는 과세 기간을 두고 과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면 매일 저는 소득 발생하는데 소득세 신고하다 1년 다 보내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예외,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3월 1일부터 뭐 2월 28일까지로 할 거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기억번 이런 거 슬쩍슬쩍 그냥 봅니다. 저 밑줄 연필 같은 거 줄그면서 고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사망일 전날 아니고 사망한 날까지. 206페이지 니은번 고주자가 주소 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주자가 될 때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소득세 계산합니다. 출국일 전날 아닙니다. 자, 이렇게 2번 납세무자 납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소득세법 총칙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인 고주자와 개인인 경우에 그 개인을 고주자와 비고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납세지도 달라지고요. 고주자, 비고주자 여부에 따라서 납세무의 범위와 납세지가 달라지는데 먼저 한가로 1번 자 고주자, 비고주자에서 고주자가 누구냐? 의의를 보면 고주자란 국내, 우리나라 국내를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그 개인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소득의 범위, 고주자에게는 소득세법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뭐요? 국외 소득도 과세합니다. 고주자 그러면 항상 가수 싸이를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자랑스러운 가수 싸이. 자, 싸이는 본명 박재상,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싸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B번은 뭐 별거 아니에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고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런데 뭐 별거 아닙니다. 한 번만 이렇게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뭐 다음 순환에 원래 봐도 되는 건데. 자, 보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이 기간 동안에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다 없다 한 기간이 5년 이하의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예요. 외국인 거주자.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냐면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에서 나왔던 따루, 자밀라, 에바 뭐 그런 애들 있죠. 어떤 애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미 애 낳고 살고 있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상당수는 또 자기 나라로 간 애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녀들의 수다에서 TV 프로그램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자밀라 있죠? 자밀라. 자, 자밀라가 일단 어떤 자밀라가 좀 이렇게 애인은 자밀라 같은 애들하고 애인으로 사귀다가 결혼은 따로 좀 핀란드 출신인데 좀 똘똘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따루하고 하고 연애는 누구하고 하고 자밀라하고 하고 막 이러라고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에요. 여러분 자밀라가 있잖아요. 소득이 발생해요. 자, 이렇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 5년 이하의 주소 고소를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이 소득은요, 원칙적으로 이거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 발생하는 거. 근데 다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소득이 지급되거나 또 국내로 송금된 이런 경우에만 자, 요 외국인 거주자는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뭐 이런 얘기예요. 한번 구조만 보면 됩니다. 요 얘기 하면은 요거는 기억 못하고 사람들이 되게 펜팔 핀란드 요거만 기억하시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핀란드 아줌마들이
그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내 걔 사진도 있고 주고받던 편지가 지금 엄청 많아요. 저 3년 동안 편지 주고받아가지고 그 편지 그다음에 선물 뭐 이런 거 그대로 지금도 있거든요. 그 편지를 꺼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읽어보면서 아 진짜 저 지금만 아줌마가 돼 있을 건데 북유럽에 어떤 이 여자들처럼 돼 있을 건데 그런 생각하면서 진짜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억울합니다 진짜. 예? 자 아직도 안 늘렸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7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얘기고 납세지 디귿번 봅니다. 거주할 때 납세지는요. 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몇 줄이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하고요. 당연히 국세니까 집값 가운데서 분립을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비거주예요. 비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인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과세소득의 범위여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몇 줄이요. 그래서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당연히 그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마돈나가 미국에서 소득 발생했다.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 없고요. 납세지 비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유지고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고요. 자, 207페이지 그래서 거의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자, 거주할 때는 과세 범위가 제한이 없으니까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얘기하고 국내 자산 특히 양도소득세로 범위를 좁혔을 때는 국내 소지하는 자산의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거주자는 국외 소지의 자산의 양도소득 납세 의무가 있는데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그냥 거주는 안 되고 거의 밑줄이죠.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거주자만이 국외재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4년 주소고소 둔 거주자는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세는 이렇게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납세지는 똑같고요. 비거주자도 자 보시면 됩니다. 자,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자,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다.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쭉 읽어보시고요. 자, 법인격 없는 단체도 쭉 한번 보면 됩니다. 원래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세단 단체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자, 소득세 납세가 있게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의제는 넘어갑니다. 이거 나중에 요약집에서 5, 6월 달에 살짝 한번 볼게요. 자, 208페이지 제2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요거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원래는 작년에는 5, 6월 달에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요새 최근에 작년에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뭐 어떤 타사 같은 데라는 정모의사 할 때 이미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벌써 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내야 되는데 벌써부터 막 낸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 관련 상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살짝 한번 잠시 쉬었다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